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이민주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왕실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은 예치국가입니다. 그 예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복식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그리고 시각적인 단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달라지고 또한 의례 역시 달라집니다. 왕의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왕이 되듯이 왕은 왕답게, 왕비는 왕비답게 복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전에 복식을 입기 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머리 손질, 얼굴, 피부 화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복식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 손질 그리고 피부 화장 어떻게 했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투를 틀기 위해서는 먼저 머리를 빗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리를 빗기 전에 그럼 그들은 머리를 얼마나 자주 감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조선시대 사람들 지금처럼 그렇게 자주 머리를 감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자주 감았을까요? 호주에서 편찬한 탁지정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축삭, 공상이라고 해서 매달 올린 진상 물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월에 한 번씩은 그러한 그 피부라든가 아니면 머리를 빗을 때 필요한 물목들을 올린 걸로 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왕실 사람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머리를 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때 머리를 감고 무엇으로 머리는 빗었을까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체 발부 수지 부무라 하여 머리를 안 깎았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머리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정도 감으면 청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왕실에서는 그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빗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긴 머리를 얼레빗을 사용해서 살살 빗깁니다. 그리고 살이 좀 촘촘한 찬빗을 통해서 머리를 그 다음에 빗지요. 그래서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나도 머리카락이 좀 빠져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그 머리카락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탁지정례라고 하는 책에는 발유차, 머리카락에 바르는 기름으로 진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진유가 바로 참기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참기름을 머리에 발랐다고 생각하면 그 고소한 냄새가 인상에 남을까요? 아니면은 그런 걸 어떻게 발라?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실제로 참기름을 머리에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살이 촘촘한 빗을 가지고 빗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에 기름이 져서 떡이 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머리카락이 오롯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과연 왕실에서 참기름을 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리에다가 참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투를 틉니다. 상투는 그러면 얼마만하게 틀어야 될까요? 조선시대 멋쟁이들은 상투를 알만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란 아시죠? 계란은 보통 한 50g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사람마다 달라요. 머리숱이 다르죠. 젊은 사람들은 머리숱이 좀 많고 나이 든 사람들은 머리숱이 좀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쟁이들이 알만하게 만들려면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요 소갈머리를 밉니다. 그래서 겉에 둘레머리를 쳐 올려서 상투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이 빠졌을 때에는 거기에 가채를 끼워 넣기도 하고요. 여의치 않을 때에는 그 위에다 상투관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자, 그래서 머리를 알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대부를 비롯한 왕실에서는 일명 헤어밴드라고 하는 망건을 머리에 치죠. 이마에 두릅니다. 망건은 가운데는 망사로 되어 있어서 이마가 다 훤히 비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옆에는 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줄이 있어서 이 망건이 프리 사이즈예요. 그래서 머리통이 커도 머리통이 작아도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다 망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건 앞에 망사 있는 부분, 이것을 앞이마에 칩니다. 조선시대 남자들은요, 앞이마가 벗겨진 것을 출세할 수 있는 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배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사장님 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앞이마가 훤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망건을 치는데, 여기에서도 이마가 또 좁은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남자들이 이마를 좀 밀죠. 그래서 이마를 훤하게 하고 그리고 망건을 자기의 머리통에 맞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당줄로 잡아당기고 그리고 잡아당긴 당줄을 관자에다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상투로 올라오지요. 그런데 이때 멋쟁이 남자들은 망건을 어떻게 쳤냐면요, 이마가 망건을 풀고 났을 때 8분의 1인치 정도는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쳤답니다. 그러다 보니 망건을 치고 나면은 남자들이 편두통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살적밀이라고 해서 관자놀이 부근에 빠져나온 머리카락을 집어넣는 데 쓰는 것이 살적밀인데요. 그것이 용도가 좀 약간 변한 거죠. 그래서 망건을 치고 편두통이 올 때 그 살적밀이를 요 관자돌이 있는 부분에 딱 집어넣어서 살짝 망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 두통에 대한 고통에서 헤어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망건을 치고 그리고 나서 탄건을 위에다 씁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갓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복을 입는다 그러면 면류관을 쓸 수도 있고요. 원유관을 쓸 수도 있고 익성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망건을 치고 나면은요, 그리고 탄건을 쓰고 나면은 그 위에다 갓을 씁니다. 그런데 갓은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갓을 머리통 안에다가 바짝 집어넣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갓은 머리에 그냥 얹어만 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모자 부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 총모자 부분이 좁기 때문에 머리통에 넣을 수 없고 그냥 얹어만 놓는 거죠. 이 갓의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g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마미로 만들죠. 말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도 굉장히 비쌀 뿐더러 이것이 비바람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굉장히 보관을 잘해야 되고, 남자들이라고 하면은 이 갓을 자기와 같이 뭐 일체화 시키면서 간수했던 것이 바로 이 갓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갓은 남자들이 재력을 드러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폐영인데요. 갓을 쓰고 나면은 이 배 밑으로 길게 늘어지는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보통 만호, 호박 이런 것들로 만듭니다. 대체적으로 수입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다 비싼 것이고 나 돈 좀 있네 하는 사람들이 이 폐영을 길게 들이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자들은 이렇게 갓을 쓰는 것으로까지 머리 치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어땠을까요? 여자는 남자들이 머리 꾸미는 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거기다 여자들은 피부, 얼굴까지도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머리뿐만 아니라 화장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미인의 기준, 조선에서 미인이라고 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얼굴이 예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조선시대 여자들은 이 가채라고 하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화장보다는 가채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미인은 검고 그리고 길며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미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그러면은 이 체발을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인조 장려루 가래도감을 보면은요, 거기에 체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1645년 인조 23년에
빈궁 책리할 때 적의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적의에 어울리는 것은 적관입니다. 그래서 적관을 쓰고자 했는데 적관을 만들 줄 아는 장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날짜는 자꾸자꾸 촉박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적관을 쓸 수 없으면 채발을 대신해서 수식으로 만들라고 하는 명이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채발을 쓰기 시작했고 조선시대의 머리카락은 이웃 명나라에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머리 어떻게 간수했을까요? 빗질이 청결에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빗은 남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살이 좀 성근 얼레빗 그리고 살이 촘촘한 참빗입니다. 다만 그 종류는 같지만 남자 여자가 같이 섞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빗은 비첩이라고 하는 기름 먹인 종이에 담고 그리고 소함이라고 하는 빗함에 또 담아서 보관하게 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얼레빗은 조금 살이 성글고요. 그 다음에 참빗은 촘촘합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은 분을 칠하기 위해서 분첩을 쓰는데요. 상당히 환경 친화적인 것을 씁니다. 지금 분첩이 보이는데요. 저 분첩은 누에꼬치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에꼬치를 가지고 거기다가 분을 발라서 그리고 얼굴에 두들기면은 이제 얼굴을 하얗게 만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저 소자는 무엇일까요? 소자는 빗에 있는 때를 벗겨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돼지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빗에 자주 감지 않았기 때문에 빗에 때가 끼고 또 기름도 바르기 때문에 때가 끼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살좌, 소자라고 하는 것을 잘 관리하면서 빗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조선시대 여인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여성들 한번 보시죠. 저것은 신윤복의 개변가화라고 하는 풍속화입니다. 여성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가채가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가채를 자기 머리에 끼워 넣으면서 머리카락을 크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댕기를 묶어서 마치 달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리 또는 월자라고 하고요. 그것을 뒤 정수리에서부터 틀어 올려서 머리에 둘레에다가 돌려내면 그것이 바로 가채가 되겠습니다. 조정에서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바로 가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여성들이 이 가채를 쓰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채의 가격이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중인의 집 10채에서 12채까지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이 허름하다 하더라도 중인의 집 10채에서 12채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이 이 가채를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채가 없어서 시집을 갔어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덕무의 청장관 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가채의 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살 난 소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벌떡 일어나다 그 가채가 너무 무거워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정말 웃지 못할 정말 슬픈 그런 사연이 있을 정도로 이 가채는 사회적인 폐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이 이 가채를 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는 그렇게 했으면 얼굴은 그럼 어떻게 꾸몄을까요? 조선시대 여인들은 상당히 단아한 화장을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옥 같은 그냥 깨끗한 피부였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얀 얼굴과 검정 머리가 대비를 이루면서 얼굴은 더 하얗게 돋보이고 머리는 더 크고 풍성해 보이면서 얼굴을 강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지 정리에는 왕실에 들여 넣었던 미용 물목들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수를 할 때 피부를 하얗게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분광갱미라든가 아니면은 팥 이런 것들을 올립니다. 그런데 팥은 소두 비누라고 해서 팥을 갈아서 비누로 만들어서 얼굴을 세수하면 깨끗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 팥이 날비린내가 나지요. 그래서 왕실에서는 거기에다가 향을 넣어서 이미 조선시대 때 향비누를 만들어서 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실에는 이쑤시개라고 하는 목적도 진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단아한 화장은 일본과 중국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단아한 화장을 추구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화장은 크게 세 가지 색상을 씁니다. 하나는 검정색, 하나는 흰색, 그리고 하나는 빨간색입니다. 흰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얼굴을 칠하는 백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은 눈썹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빨간색은 입술을 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얀색, 빨간색, 검정색이 굉장히 대비를 이루면서 강한 화장을 만들어내고요. 또 중국은 당나라 때 보면은 꽃도 꽂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도 화장을 볼에다 또는 이마에 여러 곳에 그 꽃도 그리고 나뭇가지도 그리죠. 그리고 또 명나라 때 보면은 하이라이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마라든가 코, 턱 있는 부분을 하얗게 칠해서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화장법이 좀 다른데 중국과 일본은 좀 색상을 강조하는 색조 화장을 하는 반면에 조선은 색조 화장보다는 단아한 피부를 만드는 그냥 하얗게만 깨끗하게 한 순수한 피부 이렇게 만들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돼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초 화장품들을 많이 사갖고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화장 재료입니다. 분꽃을 가지고 관소를 가지고 눈썹 화장을 하고요. 그리고 난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향낭에 난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대부에서는 동백기름, 아주까리 기름 등으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화장에서는 화장 도구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 용기가 너무 중요해요. 용기 때문에 명품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그런 화장품이 되기도 하는데요. 조선시대 백자를 가지고 만들어낸 화장 도구들 상당히 단아하고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화장 도구가 되지 않을까, 용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선 최고의 미인은 검고 풍성한 그리고 긴 머리카락과 그리고 희고 깨끗한 피부를 만든, 그래서 대비가 되는 그런 머리와 피부 화장을 하는 미인이 진정한 미인이었습니다.